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32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벌써 32회네요. 네, 네. 아직 새날 구독이 눌린다는 것은 아직 새날을 구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갑자기요? 네, 구독하라는 얘기죠. 저도 쿨하고 펀하고 섹시하게 새날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서. 펑클색자가 되죠. 네. 그분 명언 보면 장난 아니던데요. 그럼요. 네,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도 될 거예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분석한 걸 봤거든요. 예. 그 어떤 그 말한 배경에 또 일리도 있고 보니까 이 펑클색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든.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지금 그 정치에 원래 무관심하던 친구들도 펑클색자 덕분에 정치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죠. 네, 제가 그 펑클 섹사처럼 말하기 를 네.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해봤더니 고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죠. 네,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좀 간략하게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 얘기하니까 또 청년들 그 정치에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할까? 요즘 이게 제 주 고민이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유튜브를 해야겠다 생각한 것도 그런 이유인데. 진짜 청년들이 정치에 되게 무관심한 게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쫙 스페셜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정치 관심 안 가진다고 해서 이렇게 혼내는 분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혼내는 건 좀 과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쓴소리 한다든지 아니면 각자의 그 어떤 현실도 있고 그렇죠. 좀 다들 어떠세요? 근데 관심 없는 거를 이거를 너 왜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들어요. 그 당연히 안 들리지.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취업하기 바쁘고 뭐 연애하기 바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정치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리고 정치가 또 기쁘고 달갑지만 않은 주제잖아요. 왜냐면 정치 혐오가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인식 변화에 좀 일조하는 게 좋지 않나? 일단 그것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청년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안 갖냐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현실이 너무 고달파요. 쉽지 않죠. 취업 준비부터 대학교 들어가면 학점 관리부터 시작해서 막 토익이니 온갖 자격증 다 따야 되고 뭐 모스 마스터부터 시작해서 막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따야 되고 과제도 엄청 많고 그 와중에 연애도 해야 되고 물론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연애한다고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중요한 주제죠. 청년들. 사활이 걸린 분들. 맞아요. 본인 결혼하셨다네요.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정치에 관심을 갖잖아요. 아 그래 결혼해서 결혼은 또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럼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필수입니다. 그럼 그럼요. 어째서요? 무슨 연관이 있죠? 이제 되니까 예전에 청년일 때는 사실 청년이라고 다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청년들은 육아 문제에 관심이 없거든요. 막상 모르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모르니까 네. 와닿지 않으니까. 네, 근데 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갔잖아요. 제가 맞잖아요도 아니고. 되잖아요. 네. 이거 말이죠. 제가 네. 결혼을 했고 나중에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되는 고민을 시작하는 이때 뭔가 시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육아가 되게 어렵구나라고 말하는 거를 좀 많이 체감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결혼과 정치 뭐 연관성을 고르라고 하면 정책들이 다 정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결혼 관련된 거, 육아 관련된 거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진, 그러니까 키를 가진 데는 국회와 행정부니까. 결혼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모든 일들이 정치랑 정치에 정책이랑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있는 맞아요. 거죠. 앞에 보여요. 근데 항상 보면 자꾸 제 얼굴이 보여가지고 아주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어쩌다 이거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앞에 제가 보여요. 네. 아니 그 실제로 이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그 청년 기본법도 통과돼서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뭐 오늘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이라는 그 존재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복지의 대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청년들이 제대로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니네가 치고 나와라. 그럼 우리는 자리를 이렇게 물려줄 의향이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가만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마다의 그 바라보는 청년이라는 것도 되게 추상적이고 나이도 뭐 15에서 29냐 34냐 45냐 막 되게 다양한데 그런 폭넓은 이야기들 한번 다음에 같이 해보면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복지의 대상이라는 데는 저는 100분 진짜 여기는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년 할당제, 가산점 이런 거 저는 완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필요하다 봅니다. 아, 네. 이게 청년들이 거쳐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청년인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거나 나이를 먹기 마련이니까 이게 우리들이 고3일 때 수능과 그런 주입식 교육과 줄 세우기에 많은 문제점을 느꼈지만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문제를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다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질 때쯤이면 이미 청년이 아닌 상태. 그래서 또 청년 문제는 후로 밀어두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보상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고생했는데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이 막 본인 나가라 그러면 난 아직 뭐 이렇게 얻은 것도 없는데 그렇죠. 본인 또 마음은 청년이라 생각하고 약간 이런 되게 어려운 이제 복잡하게 얽힌 이 내용들인데 아무튼 누군가는 어디서 확실히 희생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가 양보를 하면 그 절충안을 빨리 찾을 텐데 다 이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결국엔 이게 결국 그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나. 혹시 뭐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복지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지금 뭐 기본소득 논의가 되고 있지만 복지의 대상이 청년뿐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온 국민이 어떻게 보면 복지의 대상이에요. 그 나이가 나눠져 있다 뿐이지. 저는 그래서 청년만 꼭 집어가지고 복지의 대상이다. 아니면 청년은 청년만 딱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청년들은 뭔가 톡톡 튀는 청년만의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청년 안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뭐냐면 실제로 이제 뭐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 자라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주민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 20대 초반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20대에 너무 막 억대 연봉 걸고 아니면 뭐 물려받은 재산으로 굉장히 다른 생활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안에서만 나이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나이로만 한정 지어가지고 뭔가 청년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 뭔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좀 지금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못 해보겠지만 세분화된 복지.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청년 국회의원들 후보들 중에서도 재산이 엄청난 후보들이 있었어요. 보면 네. 깜짝깜짝 놀래는. 보면 다 증여예요, 증여. 약간 그런 청년들이 진짜 청년의 어떤 어려움을 대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저는 적지 그럼요. 많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용기 씨요, 용기 씨. 왜 갑자기 저격하세요? 용기 힘내라고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우리 내 친구 우리 그 전용기 재산 검색하시면 네, 이거 보신 분들 우리 전용기 재산 한번 검색해 주세요. 전형적인 그 우리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청년이죠. 네, 멋있으신 분이세요. 아, 멋있어요. 1,100만 원. 이거 듣고 들으신 분들이 죄송해요. 그 전용기 재산이 인기 검색어 떴으면 좋겠어요. 1위 누구 1위 한번 가나요? 네, 1위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야 이게 뭐냐 희도야 이러면서 왜 내 재산이 올라오냐. 한번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진짜. 네, 아 진짜 기사 봤는데 1위 국회의원 누구 그리고 꼴찌는 전용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맞는데 팩트는 팩트인데 너무 잔인한 거야 이 타이틀이. 아니 그 정도 되면 솔직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한 스펙 아닌가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근데 되게 갑자기 너무 이분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창업도 해보시고 대학원도 다니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룰 내용은 많은데 오늘은 좀 집중을 해야 될 순간인 것 같아요. 바로 곽상도. 악연이죠. 엄청나신 분이죠. 진짜. 정말 싫어요. 근데 진짜. 여기 땅땅님이 싫다고 그랬어요. 싫어요. 제 이거 개인적인. 보면은 바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싫어요를 가지고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다 엮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 고소장을 봤는데 저 고소한 걸 봤는데 야 이게 뭐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멘트들까지도 이걸 잘 풀어갖고 이 문서로 보면 다르잖아요. 너 심각한 잘못을 했구나. 내가 그분께 정말 큰 잘못했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언어의 마술사시네요. 장난 아니에요. 그 공작 그 정치뿐만 아니라 검사로 유명했잖아요 원래. 공안검사. 예, 공안검사. 그래서 그때 그 강기훈 씨 유서대필 주작 그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어마어마한데 좀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실래요?
곽상도 의원 최근에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보셨죠? 네. 와, 전 진짜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많지만 자살과 관련해서는 이게 되게 고인의 목숨이잖아요. 이 자살 방식을 그런 식으로 되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것도 너무 놀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하는 목적은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은 음모론을 퍼뜨리고 싶은 거잖아요. 되게 수단이 굉장히 정말 악랄하고 양아치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아치 같다고요? 양아치가 진짜 이거 뭐 고소하세요. 저는 무관합니다. 저 진짜 싫어요. 저 인간 아니라 봐요. 진짜. 인간 아니다. 하세요. 좋습니다. 근데 진짜 이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건 정말 싫어요. 이거는 진짜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비판도 받기 싫으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첫 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고인이 되신 뭐 소장님께 애도를 표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페이스북에 똥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멘트가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곳에서 영면하시길. 이 맞아요. 사람은 그러고 내렸잖아요. 예, 네. 이 사람은 뭐 명문대 나온 거 알지만 학교 다시 다녀야 돼요. 처음부터 재교육과 재사회화가 정말로 필요한 분입니다. 인성이 좀 그치, 인성교육이. 이거는 학교 교육보다 인성 문제인 것 이런 같아요. 인성교육원 이런 데 없나요? 그걸 좀 보내드리자.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늘 주장하지만 정기교육과정 교과서로 배우는 거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 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쌍도야 학교 가자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보내드려야죠.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좀 큰 그림을 좀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참고로 안진걸 소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학교 보내기 프로젝트. 네. 여담인데 최근에 그 안젤걸 소장이랑 이 위안부 관련해서 가짜 뉴스랑 왜곡 뉴스 많아가지고 그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그때 조선일보 기자 온 거 보셨죠? 맞아요. 네, 진짜 와 장상진 씨였나요? 맞을 거야. 시경캡. 네, 시경캡. 네. 저는 그 조국 전 장관님 기자회견 때 그 기자 있잖아요. 왜 이렇게 김영. 왜 뭐요? 막 이러던 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 열심히 기사 쓰세요. 조선에서. 그분이 되게 열심히 이상한 기사. 떠오르면서 저게 회사의 특징인가? 회사가 저런 건가? 문화지 문화. 어디 회사예요? 조선일보. 하지만 조선일보. 괜히 얘기했어. 여기서 또 근데 뭐 얘기해도 되죠. 저도 엄청 뭐 영상 지금 수백 개, 1000개 넘게 만들어서 조선일보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건. 근데 기자의 애티튜드가 아니잖아요. 딱 봐도 따지러 왔다고 하는데 자세 자체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너네 뭐해?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리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보는데. 팔 딱 걸쳐놓고 다리 걸쳐놓고. 꼬고. 기자가 누가 그렇게 해요? 정당하게 팩트 가지고 질문을 하고 해야지. 그건 시비 걸러 온 거거든요, 사실. 기자한테 이렇게 비판해야지. 기자가 아닌 사람은 뭐 얘기해봤자 어차피 듣지도 않는 거 같아요. 맞아. 네. 듣고 계시나요? 진짜 그 곽상도 씨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 곽상도 씨 관련해서는 진짜 너무 많은 이 어떻게 보면 의혹도 있고 막말도 있고 막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 친일파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님 따님한테 네. 아드님한테 온갖 의혹제기 다 했는데 그거 제대로 뭐 이렇게 팩트를 갖고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노회찬 전 의원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조롱하고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판은 전 해도 된다 보거든요. 당연히 비판이 있어야 되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나 욕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렇게 그 욕이랑 이거는 의혹 제기를 가장한 조롱과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고 있는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좀 어떠세요, 달태령님? 이분이 뭐 그냥 아까 찬호님이 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똥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 저는 솔직히 재활용 가능할까 아무리 학교를 보내도 재활용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아드님을 그때 뭐 성폭행범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그 벌금형이 내려졌죠. 근데 본인이 여기저기 고소고발할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싸질러 놓은 똥을 어떻게 좀 잘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입으로 너무 많이 여기저기 해놓으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기사 하나로 우리가 접해서 그렇지 만약에 택도 아니게 찬호님이나 이런 아무것도 안 하고 평범한 사람한테 너 성폭행범 아니야? 이게 아님 말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아니 본인 재산이나 밝히라고요. 지금 뭐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님 말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가요? 아니 죄송한데 누가 밥 먹으면서 이거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똥 얘기 자꾸 하시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니 아, 말고. 네, 저 근데 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론사가 무조건 받았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윤리가 있어요. 취재 윤리 중에서 자살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쓰면 안 되는 취재 윤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해야 되는. 근데 이번에 각성도 씨가 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그 언론사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구체적으로 뭐 방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각 의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받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여기에 대해서 이 곽상도 의원이 하는 이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받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정말 큰 문제예요, 이건. 언론 윤리 강령을 제대로 지키는 데가 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윤리 진짜. 강령이 강제력이 없잖아요. 제가 이걸 딱 봤었을 때, 기자회견을 이렇게 접했을 때 보고 나서 이걸 설마 쓰겠어? 했는데 진짜 쓰더라고. 와, 이걸 쓰겠어 했는데 진짜 썼어. 역시 언론학 전공하세요. 되게 언론 개혁에 꿈이 많으신 분 같아요. 네,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그 몇몇 기자들은 기자라고 하기 뭐하고 기레기들은 기덕이. 키보드에 컨트롤 C랑 컨트롤 V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도자료 나오면 컨트롤 C 누르고 마우스 클릭하고 컨트롤 V 누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 탁 치면 그런 기사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짜증나는 게 정작 제가 그 SNS에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종편에서 두들겨 맞을 때 이거 좀 보도 좀 하라고 그렇게 SNS에 대놓고 글을 남겨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보도를 안 했던 그런 기자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C 컨트롤 V도 그래 좋다 이겁니다. 그럼 좀 이렇게 완전히 똑같게는 아니더라도 좀 이쪽 것도 다뤄줘야지. 여기서 뭘 해명을 하고 뭘 해도 다루지도 않고 저쪽 건 굳이 필요도 없는 것 같다 계속 퍼나르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공정하게. 언론 기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곽의원 경우에는 정말 이게 효과가 좋잖아요. 어뷰징 끌기가 조회수가 정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자극적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았었죠, 사실. 저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언론의 처벌 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게 사교육 시장과 되게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자기가 받는 불이익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이나 뭐 기자에게 맡겨서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왜 기자가 쓰지 말라고 하냐면 이건 모방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어떤 행동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독자가 읽었을 때 이렇게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인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답게 일합시다. 네. 아무튼 묵직하네요. 네. 네. 아니 곽상도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나경원 씨 영상을 한 100 몇십 개를 만들었고 공개적으로 뭐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저를 고소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하지도 않고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놓고 곽상도 씨는 좀 약간 더 윗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진짜 야비하거든요. 언론에서 차라리 이렇게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소당한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진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저렇게 해놔버리고 아닌 척하면서 저기서 계속 언론 기자회견하면서 이상한 이슈를 갖고 자꾸 제 고소당한 소식을 묻히게 하는 거잖아요. 명예훼손에 걸렸죠. 제가 명예훼손 선거법이랑 뭐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있다. 명예훼손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이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뭐 조금 이따가 일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 나경원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참 이게 할 말이 많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언론 그러니까 그들이 비판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본인들이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뭔가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무슨 뭐 대통령 찬양한다 그러면서 무슨 여기가 독재 국가냐 대통령도 욕 못하냐 이러면서 하는데 그건 진짜 욕을 하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지켜라 무슨 민경욱 씨 보세요 뭐 쌍욕을 하니까 그건 아니다 누가 뭐 비판한 걸로 뭐라 합니까 근데 본인들은 비판을 해도 저렇게 고소고발 남발하잖아요. 이거 진짜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죠. 네.
진짜 이 청국장을 곽상도 씨가 보셔야 될 텐데. 음. 거기 의원실에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거 같은데 지금 여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참고로. 어쩐지 오늘 얘기를 안 하시네요 아니 지금. 거기 의원실에 링크를 보내려고요 제가. 잘 지내시죠?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뭐냐면 이게 그 스피커를 축소시킬 위축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떻게 당연히 치면 저희도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그쵸. 있는 거니까. 공익을 그럼요. 위해서, 그럼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근데 그럼요. 이 사람이 아까 비열하다고 하셨지만 진짜 얍삽한 게 뭐냐면 저번에도 의원실에 있는데 자기가 직접 얘기한 거 아니다. 그냥 기자들이 와서 보고 썼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또 예전에 그 아까 말하셨던 그 강기훈 유서 대필 대필. 사건에 있어서도 음모론이다. 나는 그때 당시 내 담당이 아니고 나는 그 선배 대신 야근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 그렇게 한 발 또 빼는 거잖아요. 당당하질 못해요,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글은 당당하던데. 되게 당당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저도 옛날에 몰랐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 강기훈이라는 분의 어떤 완전히 그 생 사람을 잡아가지고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그치. 덧붙여서 시민운동 영역까지도 그게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그치. 여러 가지 목적이 이 프레임을 있었죠. 목적이 네.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청년운동이라든지. 네, 맞아. 그래서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열받지만 그 한 개인을 단순히 세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이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그치. 예, 그런 그치. 거를 보면 너무 충격적이고 지금도 그 방식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온 네. 거잖아요. 네. 참 이걸 보면서 제 주위에 곽상도를 물어봤어요. 야, 곽상도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 했냐면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니까 차라리 맞아요. 나경원은 알거든요. 네. 막 꼴배기 싫다든지 뭐 아니면 뭐 좋아한다든지 하는데 곽상도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니까요. 아, 근데 좋아하는 분도 미치겠다니까요. 있어요. 나경원. 나경원 좋아하는 사람 제 주위에 이게 참 늘 그 오해가 있는데 막 황희도 좌빨이다 맨날 막 무슨 뻘겋게 놀고 다닌다 하는데 제 주위에 뭐 프로게이머 대다수는 좀 저쪽 성향이 많고 그냥 일반 친구들도 보면 되게 많이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많이 저도 배웁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경원 의원 좋아하는 이유는? 전 의원. 예쁘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근데 저도 솔직히 봤어요. 말씀드리면, 저도 예. 봤어요. 저도 공감해요 이런 줄 알았어요. 아유, 멀리 할 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아니 그냥 가정이 그런 거 있어도 말고 예쁘다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냥 그걸 안 한 거 예뻐요. 말고. 아,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인기가 있었죠 실제로. 그래서 그쵸? 그거를 좀 악용하는데 이게 그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인생을 그렇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외모로 너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본능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끔 가다 보면 악용하는 인간들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근데 이게 좋은 예를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하는 철학은 마음에 안 드는데 보면 흐뭇하다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님하고. 이게 정치적인 어떤 견해랑 별개로 외모의 영향도 진짜 정치인한테 중요하구나. 그럼요. 정치인의 필수 요인 중에, 그러니까 인기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외모, 뭐 목소리 이런 거.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연예인하고 없어요. 비슷한 아, 점이 맞아요. 굉장히 어쩔 수 많아요. 없어요. 진짜. 음. 본인의 과거- 끼도 있어야 되고. 과거 황 전 대표가 그 목소리가 좋다고 한때 사람들이 아, 예, 아, 대선 후보로 뽑은 적도 있었죠. 지금 제가 아는 황 전 대표 맞죠? 예. 맞아요. 황교안 씨? 예. 응? 그런가?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중저음에. 계셨어요. 중저음에 아, 발음이 약간 이상하시지 않은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곽상도 씨를 어떻게 보면 더 띄워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곽상도를 띄워야 곽상도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생기는데 물론 알만한 사람 다 알죠. 근데 그 저희가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던 정치에 별로 무관심하고 이런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 보면 곽상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치겠다니까요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약간 권력을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다 꽂아넣는 그게 진짜 권력인 것처럼 뒤에 뭔가 안 보이는 사람이 진짜 권력자잖아요. 보면은 김기춘 같은 사람 지금 점점 이미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 사람 벌 받을 때 블랙리스트 이거 택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때까지 저질러 왔던 걸로는. 그것처럼 곽상도도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이때까지 저질러 왔던 게 얼마나 방대한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이때까지 얼마나 자기가 권력이나 뭘 가지고 있었으며 뒤에서 진짜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산 증식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돈을
검사하면서 민정수석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거 좀 그리고 밝혔으면 희대의 좋겠는데. 사기극에서 또 이렇게 발을 싹 뺀 거랑 연결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로 내일 제가 그걸 보도하셨던 기자님을 뵙게 될 것 같아요. 어. 그분이 들어보니까 최근 연락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재판, 그러니까 그 고소 고발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 본인한테 곽은현. 고소가 들어왔대요 아마. 네, 곽은현한테. 본인한테. 예, 그래서 어. 이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걸로 전 들었는데 그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보도가 팩트였다는 식으로.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이걸 듣고 이거를 요약해서 더 많이 알리려고요. 제가 그 나경원 고발 일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한글 파일 제가 굳이 그분의 그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집요하시다 진짜. 그래서 그 한 장을 캡처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막 마음껏 퍼가 캡처하시라고. 근데 곽상도 그리고 뭐 이명박 일단 저 고소 고발한 사람들 먼저 그 요약본 만들어 갖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려고요. 집중 때리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구 끝까지 이거 계속 시리즈로 만들려고요. 이 과거에 망언했던 거 뭐 했던 만행들 아무튼 다 쫓아갈 건데 이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알려져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공론화 시킬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다음번에 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곽상도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받아쓴 언론사들 약간 손영미 소장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기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정말 조선중앙이 독보적이더라고요. 독보적이었어요. 역시 어디 안 가는구나. 실망시키지 않는. 제목에서부터 뒤에 뭔가 있다, 음모가 있다, 배후가 있다. 이건 국가수나 경찰에서 다 자살로 판정을 한 거잖아요. 네. 아무튼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려고. 아무튼 이 언론 개혁도 참 쉽진 않겠지만 뭐 아무튼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그 곽상도 씨 소식은 간혹가다 제가 계속 전할 것 같아요. 네. 간혹 가다가 매주가 될 것 같네요. 매주. 네, 아무튼 곽상도 씨 이야기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일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매번 일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못했는데 오늘 한번 일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베 하면은 보통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다들? 제가 뭐 주변 지인들에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일단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 저관여층들에게서 나쁘다는 건 알아요. 언론을 통해서. 근데 어느 정도 나쁜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였어요. 예전엔 일베가 하는 짓이 정말 나쁘게 보여서 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언론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더 한 것 같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베가 좀 감춰지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민경욱, 곽상도, 나경원 뭐 이런 등등등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차명진 네 이렇게. 일베하면 비논리적이고 혐오 먹고 살고 되게 막 좀 실제로 막 그 키보드에서 막 엄청 이렇게 막 쓰고 실제로 보면 되게 안경 끼고 막 방구석이 없고. 뚱뚱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래요. 저 이번에 좀 일베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맞아요. 네. 전혀 뭔가 말씀하신 상을 그리지만 실제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 얘기가 있죠. 네. 우리 곁에 일베는 있습니다. 네. 달타령님은 좀 어떻게? 네, 저도 이전에는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뭐 루저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자기 자존감을 좀 채우고 거기서 자기 존재를 좀 확인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다고 통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보니까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 자기 학생들의 대부분이 일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됐던 게 뭐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 수술실에 CCTV 설치하고 뭐 그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런 생명을 다루고 사람의 이 안전이랑 되게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나 사상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몸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 친구는 실제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오늘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도 탈 쓰고 나와갖고 문제안 까면은 돈 버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좋은 대학교에 치대인가 그걸 전공해가지고 이제 치과 의사 개원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야, 니 같은 놈도 친해서 저도 좀 막말했거든요. 야, 니 같은 놈이 이렇게 한다면 나 절대 안 받을 것 같다. 끔찍하다. 근데 그 친구 겉으로 보면 전혀 아까 말씀하셨던 상이 아니라 정말 그냥 평범한 친구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그냥 재미있는 친구구나 생각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이게 제가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너 장난치는 거냐? 아니면 진짜 그러냐? 하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안 됐다. 일본 덕분에 혜택을 본 건 팩트 아니냐? 그래서 야 너는 좀 정신 좀 차려야겠다. 엄청 싸웠죠. 1시간 동안 굳이 제가 카톡으로 막 서로 했는데 왜냐면 이거 그냥 넘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싸웠어요? 토론으로 했어요. 막 서로 욕하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진지하게 서로의 막 논리를 갖고 오더라고요. 뭐가 계속 나와요, 뭐가.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정교하다 일단. 그러니까 일베하면은 제가 오늘 일베를 왜 얘기를 해보고 싶었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쭉 종합해보면 일베는 비논리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일베는 굳이 똥 퍼오지 마라. 아까 뭐 과학 얘기도 했지만 굳이 그런 사람들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이게 그 10년 전으로부터 넘어가야 되는데 그 프로게이머 은퇴할 때부터 그때 이제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일베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맞아. 웃긴 것들 뽑아갖고 나온 거잖아요. 참고로 일베가 여성 혐오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처음에 얼삼이라는 유저가 있었어요. 그 유저가 일베의 그 여성을 막 욕해요. 욕하니까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 자식 그 여자한테 차이고 와서 저런다. 막 엄청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근데 그 얼삼이라는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네티즌이 끝까지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욕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물든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여론이 반반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여자 이런 거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한창 뭐 김여사 짤 그래서 막 여자 운전자들이 뭔가 사고 낸 거 있으면 여자라서 운전 저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주입을 시키더니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뭐냐면 일베가 그때도 논란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일베가 애초에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저는 그때부터 주위의 친구들이 일베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특히 또 게임 쪽 사이트도 점령을 많이 해서 저는 이걸 쭉 10년 동안 봐왔거든요. 제 친한 동료들도 그 일베 스피커가 돼버린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쭉 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쟤네들이 사회 악이다. 쟤네들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일종의 그 어떤 까방권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안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특히 어린아이들도 많이 하고 거기를 집요하게 노린 그 세월호 그 유가족 그때도 나왔지만 일베를 집중 타겟을 아예 해가지고 성적인 거, 웃긴 거 아니면 일상 젊은 친구들이 관심 가질 만한 요소들에 자연스럽게 정치적 메시지를 섞어넣고 분탕을 조장하고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저는 이거를 어쨌든 파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죠. 일베 계속 그냥 쟤네들 사회 낙인을 찍어갖고 얘네들 이걸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혹은 일베를 뭐 어떻게 내부를 들어가서 거기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게 한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10년 전부터 계속 그 주장했지만 일베는 사회 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오히려 외면을 하면 그들이 더 괴물로 가게 만들어주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베에 대해서 그 실체를 그래서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 매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뤘던 주제도 되게 끔찍해요. 일단 뭐 다른 얘기 좀 하다가 이번 주에 어떤 거를 지금 저기서 빌드업을 짜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체계적이고 그 어디보다도 논리적이고 그들이 향한 어떤 스노우볼을 소위 말해서 굴려간다는 그 단계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를 일베에 대해서 저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님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키워주지 말라? 저 약간 그런 주의였어요. 근데 이번에 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일베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되게 착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미지도 좋고 그렇대요. 그리고 수능적이래. 난 그건 몰랐거든요. 약간 반항적일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대요. 근데 이분들의 논리를 따르면 약간 국가 건설하는데 주역은 남성이었고 근데 본인들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런 삶에서 여성 그리고 또 누구 있지 뭐 소수자 그리고 뭐 전라도 이런 분들은 본인들은 그러니까 여기 국가 주역도 아니면서 뭔가 무임승차자? 권리만 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혐오를 먹고 사는 거죠. 그 안에서도 보면 되게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댓글에 전라도만 욕하는 게 아니라 그 경상도도 욕해요. 아 역시 경상도 대구 이번에 코로나 이때도 네. 쭉 모니터링 해보면 경상도도 욕을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 근데 경상도 욕하고 그리고 틀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이게 밈인데 틀 하나가 달려서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보면 놀리는 거. 틀 딱 그거를 놀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글이 정치적 게시글이거나 내가 공감을 못하는 뜻이다 하면 틀로 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황당한 건 보통 좋아요 싫어요. 추천 반대 이거잖아요. 거기는 그 일배론가 그게 좋아요고 반대가 민주화예요.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포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예. 아니, 왜냐면- 민주화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표현의 자유 누가 다 보장해 주나?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산업화 세력을 더 이렇게 띄워주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봤을 때는 본인과 본인 가족, 본인 아버지는 이 국가 성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 없고 저기 여성 그리고 뭐 노동자, 소수자들은 뭔가 기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화낸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은 뭐 하고 있대요? 국가에 기여하고 있대요? 일배하는 사람들은? 그건 나 그게 사람마다 또 다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엘리트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때 인증 대란도 벌어졌는데 실제로 막 뭐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서울대에서 인증하고 이게 되게 그리고 돈 자랑 엄청난 그게 네. 조작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아무튼 돈도 되게 많은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근데 제 주위에서도 보면 되게 잘 살고 먹을 것만 하니까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배 내부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임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젊은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뷰티라든지 이런 데 퍼져 있다는 게 전 진짜 심각한 문제고 만연하게. 예, 그게 그 중요한 거는 그런 데서는 일배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시글들이 거기로 가는 순간 이 친구들은 나는 너 왜 일배 얘기해? 나 일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스스로는 네. 일배 안 하는데 왜 날 일배로 낙인 찍냐? 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형으로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뭐 보통 진보 보수 개념이 낡았다고는 하지만 진보 보수로 나눠서 봤을 때,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것 떨어져 나가고 저것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저쪽이 오히려 더 커지는 그리고 시간이 네네. 지나면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끈끈한 그런 뭐지 유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생겨났고 실시간으로도 약 2만 명 전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대박이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에 우리가 과연 외면만 해야 될까?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어느 순간 아까 땅땅님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집단인 줄 알고 그냥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딱 밝혀진 지점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노무현 대통령님과 뭐 문성근 그 배우님이나 여러분들의 되게 사진을 조악하게 합성을 한 사진을 뿌리고 되게 웃자고 만든 것처럼 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다 심리학자들이 붙어 있고 선수들이 다 붙어 있더라. 이게 밝혀지면서 점점 이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희두님이 논리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무임승차자를 싫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거를 정말 잘 긁어내는 게 정말 무섭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머리가 좋은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요번에 일배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럼 이 일배라는 사이트를 폐쇄시켜야 되나? 아니면 유지해야 되나가 가장 큰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각자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를 이길 수 있는 데가 일베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이것도 엄청 말 많았다가 안 듣잖아요. 그거 대표적으로 지켜줬던 게 또 나경원 씨 아닙니까? 아우. 거기서 또 나경원 씨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음. 나경원 씨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베를 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라면서 최전선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일베 폐쇄 반대해놓고 정작 본인은 그 기자들 고발하고 막 그래, 난리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근데 그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저도 공감하고 일베가 흩어지게 됐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일반 사이트에 가게 되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일반 사이트로 그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거는 제가 일반 그런 게임 사이트나 다양한 사이트를 보면서 이것 좀 이상한 스멜 난다 싶으면 일베를 가서 봐요. 일베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 일베빨 자료라고 전 그렇게 역으로 추적하거든요. 근데 일베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이게 본진이 한마디로 없어지면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이건 철저히 이제 이 관점에서만 말하는 건데 이렇게 역추적을 해봤을 때 저도 일베에서 나타날 때 보면 이 인간들이 어떻게 빌드업을 하고 있구나 짜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 이게 실제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즘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최근에 그 주진우 라이브에서 했던 얘기를 좀만 갖고 와 볼게요. 뭐냐면 최근에 그 부정선거 이슈 그리고 윤미향 의원 그 이슈 다음에 지금 뭐 삼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중국 혐오, 조선족 혐오 이런 거 엄청나게 시작됐고 저도 막 조선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엄청 조롱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일베에서 지금 최근에 그 남북 관계 굉장히 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틈타 갖고 갑자기 그 박근혜 씨가 소환이 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게시글이 며칠 전에 갑자기 역시 박근혜 때다. 박근혜 때가 그립다. 역시 그때였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민주당을 욕하고 원래 처음에 민주당을 욕하고 일베에서 통합당을 옹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근데 그렇게 하다가 통합당이 헛발 한두 개 찼습니까? 그래서 어느 답이 순간 없죠.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되냐면 흔히 그 쉽게 먹히는 양비론을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민주당도 이게 마음에 안 들고 통합당도 똑같아 도찐 개찐이야 이러면서 원래는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는 사안까지도 한순간에 같은 선상에 놔버려요. 예를 들어서 심플하게 보면 나경원 조국 둘 다 자녀 문제 있는데 이거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나경원도 문제고 조국도 문제다 하면 한순간에 그렇게 후려쳐지는 거죠. 둘 다 네, 둘 다 후려쳐버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특히 어린 아이들 입장에선 가장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그 키워드는 같으니까 막 자녀 의혹 이러면 나경원 조국 똑같으니까 이게 되게 많은 아이들한테 영향이 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야 근데 민주당이 뭐 얘기하면 야 근데 니네도 깨끗하지 않잖아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고 그 다음 단계 이 3단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비론 다음이 지금 박근혜 씨를 소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때는 뭐 대단했다 뭐 지금 북한에 강경하게 발언했던 것만 갖고 와갖고 뿌리고 있어요. 그럼 이 역사랑 특히 저희들도 정치 관심 많이 갖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언제 무슨 얘기를 했고 우리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근데 정치를 모르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그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딱 심리적으로 보면 야 민주당 통합당 둘 다 아주 마음에 안 드는데 야 박근혜 때는 이렇게 세게 나갔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만 갖고 오는데 실제로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네. 통일대박론 그거 얼마나 그리고 열병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중국 북한 그렇게 관계를 가깝게 해야 된다고 했던 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런 걸 싹 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반응이 또 되게 충격적입니다. 예. 계속 제가 얘기하나요? 예. 계속 하시길래 저희는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폐쇄를 해야 되나를 생각해 봤을 때 저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관리가 된다. 그런 생각이었고 그 폐쇄할수록 저는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찾기 어려운 사이트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 지금은 단순히 뭐 게시물을 올리고 뭐 이런 정도지만 그렇게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으면 진짜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의견으로 좀 일종의 관리를 위해서 드러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표현의 자유 때문은 아니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통이 있어야지 모여 있는데 무슨 돈이요? 어떤 통이 있어야지 여기 다 모이는데 이게 없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폐쇄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뭔가가 생겼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의 특징, 그러니까 거기에 침투했던 이유가 대중들한테 자연스럽게 정치 무관심 혐오를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폐쇄적인 집단이 되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양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꾸 이쪽으로 스며들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포착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엔 거기는 제2의 일베가 될 거고 약간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폐쇄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때까지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고 어딘가에는 분명히 이 존재들이 있을 거고 더 깊게 뿌리 박힐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 일베를 폐쇄한다고 하면 다른 페이지들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페이지들도 폐쇄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논리로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해야 되나? 효과도 없고. 그 아까 박근혜 씨 얘기한 건 어떻게 보세요, 다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베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거기만의 정보잖아요. 일베만의 정보.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는 그 지적 우월감 같은 게 점점 더 일베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잘못돼 있고 우리가 맞아 이런 생각인데 저는 그래서 일베의 논리와 그런 일베의 악영향들을 좀 지속적으로 홍보해주는 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덮어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논리를 우리가 깨질 못하니까 저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희두님이 지금 하시지만 하나하나 가져와서 자근자근 밟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근자근 밟아주는 것도 팩트로 대응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가짜뉴스를 하는 극우 유튜버가 예를 들자면 있는데 팩트체크를 하는 또 유튜버가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가짜뉴스를 흘렸던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5.18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하면은 여기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유포를 시키고 그 팩트체크를 하는 유튜버가 진실을 얘기를 해도 사실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자기가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팩트체크를 하는 것만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희두 씨가 말씀한 제 의견은 양비론으로 가잖아요. 정치가.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 별로야. 이거예요, 그냥. 그쵸. A도 별로, B도 별로야. 근데 분명히 원인이 있고 또 더 잘못한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비교 선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A도 잘못했고 B도 잘못했어. 둘 다 별로야. 이렇게 되면 이게 나아갈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양비론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치 무관심을 이렇게 키우는 옛날에는 그쵸. 뭐 전두환 때는 3S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상한 조잡한 논리로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짜증나서 그냥 안 싸우게 되면 걔네들은 더 난리를 칠 거고 그러니까 이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지금 실제로 네이버 댓글 쭉 보더라도 박근혜 씨 얘기가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움직인다는 추측이 들어요. 이건 이제 제 추측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박근혜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지금 일베. 근데 초점이 박근혜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뭐냐면 박근혜는 일종의 저는 눈속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강하게 얘기를 했던 지도자를 거기서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박근혜는 오바지 이런 댓글이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애초에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거기서의 합리적인 판단은 뭐냐면 박근혜는 아니라도 북한에 쓴소리 하는 지도자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게 공교롭게도 한 다음 대선 때라든지 그런 걸 지금부터 빌드업을 짠다면 만약에 저라면 그럼 그런 사람 뭔가 이제 슬슬 띄우는데 그 사람을 띄우진 않겠죠. 계속 뭔가 눈속임을 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민경욱 같은 사람 쓰기가 딱 좋은 거예요. 계속 그런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야 얘는 아니지만 얘는 좀 합리적인 보수야 라는 프레임이 그 안에서도 다른 사이트들이나 이런 걸 여러 군데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은연중에 이 양비론을 이렇게 믿는 그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저는 그 북한과 중국의 강한 메시지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어떤 외교 평화 외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연히 반발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당했는데 뭔 또 여기서 평화냐 맨날 당하고 사냐 이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루트를 밟아가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돼 있는 거죠.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양비론은 정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큰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판단력을 흐려가지고 원래 10번 찍어야 되고 11번 찍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물타기 아닌가 물타기. 전국을 띄워가지고 전국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찍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물타기. 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유명인들이나 왜 그 청소년들의 영향력이 큰 BJ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말실수를 하거나 뭐 대화 중에 일베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청소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 자기가 어떤 동경하는 대상이 일배를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걸 보던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일배는 나쁜 거구나라는 거를 굳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일배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일배더라도 일배인 사람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그런 일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일배를 하는 걸 사과하게끔 만드는. 일배라는 걸 왜 사과를 해요? 왜 본인의 표현의 자유일 수 있잖아요. 뭐 BJ 같은 분들이 음. 일배 논란 터지면 보통 뭐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과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BJ 철구 씨 그런 걸 얘기 갑자기 저는 무관합니다. 그때 그 형 팬덤한테 몇백 명한테 욕을 하셔 갖고 아니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은 하는데 그런 BJ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문바들 와서 저런다 이렇게 돼 버려요. 이게 오히려 그 리스크까지 그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누군가 사과해라 하면 진영 놀리고 갖고 가가지고 야 문바들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표현의 자유 얘기 나오고 야 이건 욕도 못하냐 뭐 일배 야 그럼 니네들은 이런 식으로 또 가니까 또 양비론으로 가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참 쉽지 진짜. 않더라고요. 이게 낙인 찍기를 할 쉽지 거냐 않네. 말 거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건전한 그러니까 일배가 아닌 사람들한테 좀 더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쵸. 주목을 그쵸. 받고 뭔가 저는 이게 약간 정치 무관심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 대안으로도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면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찾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분이 댓글로 저한테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봐 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뭐 문화예술이나 예능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SNL 같은 경우에 되게 그걸 수위 조절을 잘 해가면서 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뭐 안철수나 뭐 문재인이나 아니면 홍준표나 여러 후보들과 뭐 박근혜에 대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희화시키는 게 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선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좀 재밌고 뭔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좀 좋은 일하는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을 네. 저는 좀 상도 주고 여기에 좋죠. 명예를 좀 씌워주고 이들은 어차피 공적인 영예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자연도태 되게 냅두고 어차피 뭘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국민들이 좀 여기에 잘 초점을 맞춰서 포지티브한 느낌으로 가면 이게 완벽한 해답, 그러니까 정답은 못 되더라도 하나의 해답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중요한 것은 일베의 실체를 전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저 진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왜 신경 써야지 약간 이런 생각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많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네.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앞으로 곽상도 씨나 일베에 대한 얘기는 한동안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외로도 좀 청년들이 주로 그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일베에 대해서 기성세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해는 가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영향을 받는 게 좀 젊은 층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청년들의 이야기와 시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섞어갖고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자면 제가 청국장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청국장을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선 청국장을 듣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뭐야? 야 이거는 펑클색 상을 줘요. 제가 이거 짜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적어놨어 진짜로. 연구를 해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건 엄청난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네. 그분의 철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분의 세계관은 어마어마합니다. 쉽지 않아요. 준비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청국장의 펀함과 쿨함과 섹시함을 담당해 주세요. 네, 담당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무리를 땅땅님이. 뭘 하면 좋을까?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약간 비슷한 게 혐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죽음도 이용하고 그 감정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세력을 넓히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주 세력에서 이를 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은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